앞으로의 칼날 조식입니다. 오늘 주간 정시인데 지금 제목을 보니까 오미크론 맞습니까? 제가 잠깐 이름을 헷갈렸네. 오미크론이 맞죠? 맞죠? 예, 오미크론 또는 내성력이라 적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장이 월요일 날 열릴 건데요. 29일 날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볼까요? 미국 증시는 이제 어, 블랙 프라이데이 반장이었습니다. 반장이란 게 이제 오전장 조기 폐장을 말하는데 보면 한 미국 시간으로 1시에 마감을 했죠. 근데 오랜만입니다. 900포인트 다우지수, 나스닥 350포인트. 오랜만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반갑지 않은 오랜만이죠. 거의 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장이 이제 지난주 26일 금요일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뉴 베니 바이러스 누인데 이제 주말에 오미크론으로 이름을 확정을 지었죠. 확정을 이렇게 오미크론 이름만 들어봐갖고는 하긴 뭐 코로나라는 이름도 그렇게 험한 이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오미크론 글쎄요, 뭐 그렇게 제 생각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데 또 너무 방심하면 안 되지만은 포인트는 그래도 정시가 보여줬던 내성력이라는 데 조금 더 희망을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험하게 마감했는데 무려 마감한 게 아니라 뭐 영국도 한 3%, 이 프랑스 4%니까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가볍게 미국 증시를 보고 오면 오랜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 2000포인트가 빠지고 하는 게 9월 말에 한 번 있었군요. 어쨌든 61선 강이탈했고 뭐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더 재미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후장 한 4시, 3시간을 더 열렸었다면 더 빠졌을지 아니면 꼬리를 붙였을지 되게 재미난 장이었는데 뭐 재미나다니까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어쨌든 4, 5%는 아니었다 그 생각 잠깐 해봤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보면 쭉쭉 안 그래도 다우지수인데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미국이 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계속적으로 한 1주, 2주 정도 밀리는 자리였거든요. 자, 밀리는 자리에서 어떻게 좀 좋게 해석하게 되면 하락의 핑계가 필요한 자리에서 한번 때려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강했었는데 사실 나스닥도 지난주에 약간 주초에 고점을 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건 언제였냐 하면은 맞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이 확정될 때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어차피 약간 내려오던 자리에 있긴 있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깊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조금 변했던 주요 이슈들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하나씩 잘 보면 뭐 다 빠졌습니다. 다우가 한 900포인트 2.53%, 나스닥, 독일 이거는 뭐 그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유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WTI를 보는데 유가도 한 10%, 10%, 10달러, 13%, 68달러까지 떨어졌죠. 유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뭐 수요 똑같은 겁니다. 이는 공급 이슈가 아니라 오미크론에 따른 변종 바이러스에 따른 수요 둔화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유가도 보면 지난주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금요일에 있었던 금융시장은 오랜만에 약간의 패닉셀 장세가 나왔던 겁니다. 패닉셀 놀래서 전부 다 팔고 보자는 건 심리였고요. 자, 그럼 유가가 이렇게 이제 조금 잠깐 어디 갔니? 요금 전에 본 거는 어떤 자료죠? 조금 전에 본 거는 1년 기준이고, 그러니까 80달 5달러에서 1년 기준으로 추세를 한번 보여드렸고, 조금 좁혀서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그냥 내리 꽂은 겁니다. 다른 걸 조금 더 볼게요. 달러는 치솟던 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까지는 아닌가요? 한 7.94달러, 그러니까 0.79달러, DXY, 0.8% 치솟던 달러 강세까지도 주춤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4,700달러 정도 떨어지면서 8%. 이또 하나 가상화폐니까 가상화폐는 하나의 대체 자산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하나의 자산이니까 그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도 했겠지만은 하나의 자산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도 불안하니까 팔고 보자는 심리가 비트코인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달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68,000달러에서 개당 최근에 사실 약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달러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비트코인도 솔직히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툭 얻어맞은 겁니다. 아까 봤던 유가도 잘 보면 어차피 비리비리 했었어요. 그죠? 1주 전 한 84달러 하다가 내려오던 상태에서 얻어 터진 거죠. 조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을 같이 좀 보면 이제 국채 여러분 관심 많은 국채 금리도 1년 기준인데 보면 요 최근에 약간 1.7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상황이었죠. 1년이 좀 안 좁히니까 한 달짜리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파월 연임하고 FMC 의사록 나오고 하면서 1.68까지 갔다가 확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왜 꺾였습니까? 똑같아요. 국채 금리하고 유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어떤 발병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채권, 왜냐면 장기채는 원래 단기채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채금리 떨어졌으니까 나스닥 좋은 거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짧아집니다. 모든 거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든지 팔고 보자는 심리가 나왔고, 과연 그러면 주말에 이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금요일 정시를 한번 좀 읽어봅시다. 조금만 같이 볼게요. 오미크론 변종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안 그래도 고점 논란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오전장만 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일단 팔고 보자. 서둘러 매매를 나눴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가 급락을 했으니까 수요 이슈죠. 유가 급락한 부분, 채권금리 급락한 부분. 이건 뭡니까? 일단 팔고 보자. 오미크론에 반응을 한 겁니다. 네? 반응을 한 거예요. 왜?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심리. 일단 캐시를 만들어 놓자.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 보는 거고, 특이 종목을 조금 보게 되면 당연히 지난 우리 30일 날 저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주목했던 것처럼 백신 관련주가 오른 겁니다. 모더나 백신이 20% 올랐고, 왜? 얘네들은 변이에 따라서 부스터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누변이 지금 이제 오미크론으로 주말에 명명이 됐습니다. WHO가 누변이에 대한 오미크론에 대한 부스터샷 개발에 착수했다. 이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는 올랐고, 기타 화이자라든지 바이온텍 아시겠지만은 화이자와 바이온텍이 합쳐서 우리 지금 화이자 백신 만드는 거죠. 이는 누구 회사? 독일 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가 말하는 언택트 관련주들 오랜만에 줌 인터넷, 넷플릭스 이런 게 좀 올랐어요. 대신 거꾸로 우리나라 한국 정시에서도 사실 지난주 주 후반부터 29일 날 다시 이제 일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대한 거를 월요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 지난 26일 금요일 날 발표하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시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빠졌었죠. 뭐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여행주들 박살났습니다.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업종들. 놀이공원, 디즈니까지 다 왔죠. 메리어트 호텔, 델타항공. 애플까지도 조금 주춤해서. 근데 잘 보면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다음 주 장이랑 같이 연결되는데 대한항공 이런 기업의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진 건 어제 오늘이 아니지. 한국 정시에서는 이미 9월달 우리가 많이 말하는 9월달 이후부터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지 말라 그러죠. 70% 그럼 항공주가 이랬을 거고 여행주도 마찬가지였을걸요. 모두 투 한번 보시고 이미 얘네들은 거의 다 9월달에 꺾였어요. 워낙 최근 한 2달 동안에 이 모두2의 주가입니다. 다 9월 말에 꺾였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왜 몰라?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런 상태였는데 다우 종목도 사실 여기에는 다우 30개 종목에는 아까 유가 급락했죠. 유가가 뭐 한 10달러 내렸잖아요. 그러면 정유주가 많이 내린 거예요. 엑스모빌. 왜 안 내렸냐? 이럴 리가 없는데. 얘가 한 3.5% 내린 거. 그럼 보잉 같은 항공주가 내렸을 거야. 5% 그죠 보잉. 근데 애플 같은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내렸어. 3% 최근에. 뭐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 아마존 이런 애들 크게 영향받은 거 없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어디에 반응한 겁니까? 예.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오히려 많이 빠졌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지레 짐작해서
야, 월요일 장 폭락하는 건 물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시장이긴 해요. 그죠? 근데 가장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야, 오미크론 때문에 2020년 작년 3월에 그 아픈 추억을 다시 가느냐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요 자리 작년 3월입니까? 요 자리 요 패닉이 오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말씀드릴까? 우리가 뭘 겪어봤죠? 이걸 겪어봤어. 이 진짜 전무후무한 1400포인트 찍고 따블라는 전무후무한 정시를 겪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면 조금 처음처럼 유도코리아 좀 뵙고 장뭐 메타버스 안 맞아가지고 나랑 뭐 매매 안 맞다 했고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예 2000포인트 깨기 기다릴걸요? 뭘 의미합니까? 빠지면 매수 대한 심리가 공포 심리보다 셉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맨날 주식 보고 있으니까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여기서 2900 깨. 우리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온팡지게 먹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아시겠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우리나라 장 힘없던 장이야. 코스피 주인 없었고. 그쵸? 코스닥 상대적으로 강했고. 근데 코스닥 상대적으로 강했지만은 뭔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또 조금 힘들어 했잖아. 지난주 금요일날 봐봐. 뭐 올랐어요? 우리나라 지난주 금요일날 딱 제가는 딱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 딱 오르잖아. 시장이 안 그래도 끼리끼리 했단 말이야. 자, 그런 상태를 봤는데 과연 증권사에서는 도대체 이 부분을 이는 키움증권의 자료입니다. 한모 연구원 투자전략팀장의 자료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좀 왜냐하면 뭐 저도 계속 저 의견도 있습니다만 같이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종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름을. 이게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이슈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요 기사를 조금 더 보고 올까요? 그래서 뭐 다 고nak 많은데 세계 일본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부 좋은 기사만 좀 보여드립니다. 남아공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새 변이가 특이하지만 위험성은 높지 않다. 그런 내용. 특이하지만 위험성이 높지 않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물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언론이 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죠? 어쨌든 좋은 것만 봅시다. 특이하지만 마일드하다, 가볍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 같은 데는 바로 유럽 애들은 바로 아프리카 6개국입니까? 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바로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내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기사 세계일보의 기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로는 지금 어느 정도 2020년 초에 글로벌 정시가 요동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왜 그러냐면 변이란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키움 정권의 리포트를 조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코멘트인데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조금 제가 지인이라 한번 미리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자, 오미크론. 물론 제가 그 한 연구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드리니까 아마 연구원님도 오해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전파와 치명률은 심각한데 전파하고 치명률은 심각하다. 이 말은 전파가 심각하다.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 전파 이건 부정적 마이너스. 일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공기 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건 난리 나는 겁니다. 공기 중 이동되면 마스크 쓸데없는 뭐 그리두기 다 말짱 꽈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느꼈던 거는 변종 바이러스의 그 파워 자체가 전파력은 계속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델타도 그랬었고 지난번에 감마도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 약간 백신 저항력이 생기고 있는데 아직 치명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많은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나오고 다른 변이도 계속 나오는 건 좀 무리했는데 중요한 거는 PCR 검사를 했을 경우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좋은 거. 했는데 오미크론이라고 검출이 안 돼버리면 환장할 건데 어쨌든 검출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모든 거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본 정보에 너무 yes, no 보다는 여러 가지 설들의 하나를 서로 공유한다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요국 대응도 되게 중요한데요. 주요국 대응. 다른 도대체 유럽 쪽 어떻게 하냐. 제일 첫 번째 유럽이 먼저 세게 나갑니다. 남아공동 6개국의 항공 운항을 중단했다. 그래서 지금 뉴스 보면 남아공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남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데죠. 이 다국적 인종도 많이 살고요. 어쨌든 간에 남아공 포함해서 그 근처에 있는 6개국의 항공 운항을 중단했고 남아공 7개국에 대해서 EU는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주말에 뉴스를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조깅을 하면서 그거 다 연출입니다. 어쨌든 자 남아공, 보츠나와 다 옆에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남아공, 보츠나와, 모잠비크, 남아공, 남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서 여행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꺼내야 되니까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 금지 등 국제 통제를 시행합니다. 홍콩이 아마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홍콩이 지금은 뭐 중국 영위를 하지만 옛날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되게 빨리빨리. 싱가포르도 뭐죠? 약간 글로벌 국제 무역 금융의 메카 아닙니까? 약간 맛 같은 아시아지만 얘네들은 약간 쪼쪽 노란물이 좀 든 색깔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야 정말 왜 이러니? 뭐 여기서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영국과 미국처럼 빠르게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습성이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에 대해서 아까 막 위에 있는 사실. 요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뭔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WHO의 발표만 믿어야 될지 어떤 건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요거에 대해 첫 번째는 포인트 잘 잡아야 돼. 뭐 오미크론 맹맹했고 뭐 전파 심각하고 뭐 저항력 이런 거 PCR 검사할 수 있고 요 내용은 사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체크하고 가면 돼요. 주요국 대응은 중요해요. 일단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미국은 그냥 노말하죠. 근데 영국은 확실하죠. 유럽은 어차피 확실할 수밖에 없어. 근데 기타 국가들은 그냥 국가 자율에 조금 맡기죠. 그죠? 한국은 모니터링 중이다. 아직까지 없다. 뭐 이런 발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시 관점에서는 바로 4번. 이게 아까 본 모더나 화이자의 주가 놀랐지만 이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1번, 2번, 3번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 기사, 저 기사 다 봐도 어차피 정답 없어. 막 나온단 말이야. 뭐가 맞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식은 어쨌든 사건이 생기면 반대쪽에 수혜주가 나와. 장이 빠지니까 지난주 금요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빵 올라가죠. MSCI 이슈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빵 가죠.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인드 자체가 현실은 조심하되 주식에 내가 돈을 넣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수혜를 볼까? 돈이 어디로 몰릴까? 비트코인이 빠졌어. 유가가 폭락을 했어. 미국 주식이 빠졌어. 근데 여행주, 뭐 항공주, 크루즈 많이 빠졌어. 기술주 덜 빠졌어. 그럼 항상 우리 주식쟁이라 그래. 어디에 돈이 몰릴까? 그것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언택트 관련주, 다시 코로나 음압 변동 관련주, 진단 관련주를 볼까?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봤자 뭐 이거 뭐 시장이 그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 거 보니까 그것도 움직이겠지만은 나는 그냥 메타버스 계속 보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관점이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제약회사들의 코멘트를 다시 봐야 돼. 우리가 2020년도 정시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똑똑해야 돼. 어떤 식으로? 자꾸 기억을 해야 돼. 아니면 적어놔야 돼. 아니면 틈틈이 봐야 돼. 이게 뭐였지 생각을 해야 돼. 왜 작년 10월 달에 장이 이렇게 폭등을 했지, 연말까지? 예?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날짜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게 중요한 거. 이게 바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FDA가 승인 신청이 나면서 글로벌적으로 진행할 때 작년 연말에 그래서 개폭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올해 장이 왜 빠졌어요?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여행주 이야기했지만은 왜 여행주가 빠졌어요 여기서?
아니 여러분 내가 따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물고 빨던 모더토와 이런 것들 8월 달에 올라가더니 왜 10월 달부터 빠졌냐? 추석 세고 확진자 늘었어? 아니야. 이미 9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70% 백신율을 넘어버렸어요. 1, 2차. 9월 말 기준으로. 추석을 쉬면서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목표로 했던 70%의 백신 접종률을 넘어버렸고 그거 자체를 11월 초순 2일 날 백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항상 주가는 가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뚜껑 열면 빠져버리는 거야. 왜? 그 다음부터는 숫자로 보이죠. 그런 설상가상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두 위드 코로나 어차피 죽어버리는 거죠. 위드 코로나 죽고 다 경기 민가주 죽어버리니까 그게 메타버스 게임 NFT로 몰빵한 거죠. 위드 코로나라는 섹터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가 자금력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쩐 모멘텀 플레이거든요. 뭔가 주가가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 실적 기반 대형 큰 돈이 움직이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감이 안 잡히죠? 계속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제약사 반응들 보자. 화이자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2주 이내 오미크론 백신 효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요 포인트 때문에 화이자 주가는 올라버린 거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어떤 백신을 만드는데 이게 뭐 어디서 생긴 거야? 모르면 말짱. 근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할 때 100일 이내 변형 백신을 만드는 것이 파서블하다고 딱 때려버린 거야. 믿든 안 믿든. 그럼 이거는 화이자의 주가에도 호재겠지만 정시 기준으로도 되게 별 하나 호재예요. 그리고 모더나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부스터 후보 물질 개발 중이다. ING. 아니 그러면은 상식을 생각해 봅시다. 모더나는 화이자가 그럼 오미크론 나왔다고 이거 뭐지? 우왕좌왕 발표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컨소리 빵 치죠. 그래도 이렇게 컨소리 빵 쳐주는 건 정시에 호재.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 그래서 글로벌 지금 백신을 우리가 맞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전부 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데이터 있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뭐죠? 정시 호재예요. 그럼 시장이 베팅을 한다면 얘들 코멘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든 진짜든 아니든. 왜? 이미 우리가 2020년 11월달, 12월달에 그걸 봐왔거든. 이게 포인트야. 저기 너무 업돼 있네. 이게 포인트야. 자, 연준은 그럼 과연 어떻게 꼽사리를 한번 봅시다.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월권형이지. 이분은 금융 전문가셔. 금융 전문가가 여기서 공식적인 멘트를 하면 희한한 것이.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지.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미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자, 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미크론은 말이죠. 화이자나 모더나가 데이터를 접수를 했고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면 파월 의장 옷 벗어야 돼. 그러지 않아. 그냥 본인의 이야기 지켜보고 우리는 뭐 또 그렇다고 갓선 아저씨처럼 말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오미크론은 또 변종 바이러스의 치켜를 봐야겠지.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긴축 속도는 당연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아까 국채금리가 급락한 부분에는 충분히 두 가지가 복합됐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 국채금리가 폭락한 부분의 첫 번째는 경기 둔화에 따른 오미크론 유가 급락과 같은 색깔. 유가 급락한 부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 급락과 국채금리가 같은 방향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청적은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속도, 긴축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생각보다 덜 빠졌다. 저 그리 해석을 했고. 그럼 이런 관점에서 과연 다음 주 정시를 바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놓쳐야 되냐. 저는 여전히 빠짐의 매수 관점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빠짐의 매수 관점의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이제 뭘 사야 될지 고민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매수 삼성전자 이러면은 땡!
왜? 어차피는 수익률 게임이에요. 그럼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원래 강했으니까 당연히 빠지면 매수는 코스닥 관점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빠지기 전에 강했던 애들이 빠지고 올라올 때도 강해요. 빠지기 전에 포스코 같은 애들은 원래 약하던 애들. 얘네들이 뭐 이런 거 빠진다고 주워 담으면 됩니까? 안 되지. 빠지기 전에 강했던 게 뭐야? 전기차 아니야. 예를 들어서. 게임주 아니야.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아니야.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파운드리 계획을 철회합니까? 아니잖아. 텍사스 테일러시 지정을 했고, 최근에 하이닉스 반동이 외국인 순매수 1인데 여기서 갑자기 하이닉스 빠졌다고 오미크론 때문에 얘들이 확 매도 치겠습니까? 안 쳐. 포스트케미칼의 기관 공매도 치다가 이제 사살 채우고 가는데 갑자기 치겠습니까? 빠지면 사야 되는 거야. 너무 또 업돼 있네. 25분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다음 주 장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장을 재밌게 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 일정 간단히 볼까요? 일정이 뭐 중요해졌겠냐마는 그래도 뭐 주관 정시니까 보면 10월 말 항상 월말 월초니까 뻔한 거 아니야. 월말 월초 나오는 거 뻔하지. 이제 우리가 이거 1년 봤나? 미국,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나올 거고 고용 동향 나오겠지. 그게 다잖아. 여기까지 못 따라오면 아직은 영상 잘 안 보신 분 따라오면 월말 월초에는 뭐 미국과 중국의 PMI 차이신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이런 거 나오고 50이 기준선이고 그리고 매월 첫 번째 주말에는 미국이 고용 동향이 나오더라. 다 배웠어. 그래서 보니까 그쵸 똑같아. 외국은 필요 없고 왜 별표를 칠했니? 이미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 12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 중국 50선 잘. 미국은 요새 잘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다며 60 뭐. 지표 좋아요? 미국 고용 요새 좋아. 임금 요새 좋아. 사람이 없어 임금 올랐으니까. ISM 서비스 그래도 60 이상이면 미국은 다 오케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 미국 지표가 다 뭐죠? 오케이예요. 그러면 다시 국치금 에이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이건 11월 달 자료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이 지표가 쓸 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11월 달 자료잖아. 오미크론은 지난주에 발병을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굳이 다음 주에 뭐 있다 정도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총론하면 다음 주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오미크론의 충격은 생각보다 클 것 같지 않고 내성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가신다면 여러분의 투자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금이라도 계속 연말장까지는 어차피 큰 돈이 들어와서 새로운 판을 그리진 않아요. 연말에는 이게 뭐 북크로징이라는 단어도 있고 해서 큰 돈이 들어와서 새로운 판을 그리지는 않고 기존의 공급들이 워낙 강해요. 지뢰 막 겁먹고 그러지 마. 그리고 빠지면 뭐야? 빠지면 무조건 기회를 줬대. 그때 빠질 때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대로 빠져버리는 게 나아. 오늘 되게 텐션이 높아요. 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화이팅입니다.